지금부터 제8주차 강의 주제인 청일전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일전쟁을 전후로 한 한국, 중국, 일본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일전쟁 자체가 한국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3개국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청일전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 국내 상황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1876년에 조일수호 조규의 체결은 비록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한국이 쇄국에서 개국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권층의 사대주의적 외교 노선은 서구 열강의 침입에 맞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부국 강병을 일으키려는 것을 어렵게 한 것이 사실이었고요. 구체적으로 1884년에 갑신정변을 제외하고 1894년 청일전쟁까지 한국의 대외 노선은 거의 친청 일변도였다. 즉 청나라만 친하게 지내자라는 외교 정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친청 노선은 1882년 이모군란의 수습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던 것을 앞선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 바 있고요. 1884년의 갑신정변은 친청 외교 노선을 탈피하여 근대적 개혁으로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의 길을 찾으려는 급진개혁파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노선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세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김옥균 등의 시도는 하부 토대, 즉 국내 발전이라든가 민중 동원, 이 하부 토대가 미흡하고 또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부족, 특히 외세, 일본의 결과적 의존이라는 한계로 실패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6주차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한 바 있고요. 이러한 갑신정변 이후 한국의 대외 노선은 또다시 친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청나라의 지나친 간섭과 종주권 유지 의도에 대한 반발로 인하 거청, 즉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고종을 중심으로, 즉 국왕을 중심으로 있었으나 결국 청나라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오늘 배울 청일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자주권을 인정받았으나 주권 행사의 토대, 즉 국력이 미흡했다는 점과 정치 권력의 유지에만 급급했던 수구파의 존재가 역시 국가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 앞으로 배우겠지만 1894년 친일적,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친일적 성향의 정부, 온건개혁파 중심에 의한 갑오개혁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독립협회의 밑으로부터의 개혁과 자주독립 노력, 1899년 열강의 일시적 세력균형을 이용한 대한제국의 성립 등이 진행되었으나 내실, 즉 부국가 강병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세력균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독립을 선포하고 해도요, 결국은 국가가 스스로의 힘이 없으면 다른 쪽에서 다른 나라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문화개방 이후에 30년 가까이를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부국가 강병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한국에 대한 배타적 종주권을 인정받은 일본에 의해 1905년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역사적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이 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